그래서 풀려있던 화폐들의 60에서 80%가 다 무효가 돼요. 뭔 말이야? 국민들이 들고 있던 100만 원 중에 60에서 80만 원이 그냥 똥 닦는 휴지 됐다는 거야. 이거 실화예요, 진짜. 내가 뭐라고 했어? 수백 년 내내 버마족한테 괴롭힘 당하다가 드디어 이제 영국 형아가 들어와가지고 버마족 괴롭히면서 헤쳐먹던 사람들인데 또 나갔단 말이야. 버마 연방이래. 여기 속하고 싶겠어요, 이 양반들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지금 뒤져라 싸우고 버마족 신나게 괴롭히고 그전엔 버마족이 괴롭히다가 이제 영국 들어오고 나선 저 양반들이 버마족 신나게 괴롭혔는데 이제 와서 무슨 버마 연방이야. 버마 연방은 다 갈라지고 싶겠지. 말도 안 되지 그게. 개코나 무슨 버마 연방이야, 그죠? 이런 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독립을 어떻게 할 거고 국가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를 협의하는 와중에 아웅산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웅산이 암살을 당하든 말든 소수민족들이 뭐 독립을 한다고 하든 말든 일단은 나라가 탄생해. 버마 연방 1948년부터 62년까지 일단은 탄생합니다.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 개판이었습니다. 정당이 너무 다당제야. 일단은 아웅산이 죽기 전에 가장 컸던 버마 민족주의 세력 반파시스트 인민자유연맹 AFPFL이라고 줄여서 불러요. 여기가 집권 여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야당이에요. 야당이 점진적 공산정권을 수립해야 된다. 첫 번째 야당이야. 두 번째 즉각적으로 공산정권 수립하자. 각각 다른 당이에요. 그리고 인민의용군 출신 카렌 민족방위군 다 야당이야. 이게 다 야당. 버마 연방이 생겼지만 국회가 열렸지만 당이 너무 많은 거야. 당이 진짜 국회 들어갔더만 문 열고 들어갔더만 수많은 소수민족들은 당연히 우리 독립시켜줘라 이 새끼, 우리 분리 독립할 거다 이 새끼들아 국회에서 난리치고, 얘네는 점진적으로 공산주의로 가야 된다고 난리치고, 얘네는 즉각적으로 공산주의로 가야 된다고 난리치고, 결국에는 1946년 즉각적 공산정권 수립하자던 공산당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리고 1948년에는 점진적으로 공산정권 수립하자던 공산당이 또 쿠데타를 일으키고, 49년에는 카렌족이 분리독립하겠다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중 가서는 아까 얘기한 저 메인 정당 있죠. 집권여당. 쟤네들도 갈라져서 지들끼리도 갈라져요. 그리고 요 사이에는 또 미얀마의 군부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뭐 마약을 팔든 뒷돈으로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돈을 모은 다음에 먹고 사는 거 지장 없게끔 애들을 이제 꽂아가지고 데려온 다음에 훈련시키면서 자기 사람으로 포섭한 걔네들을 몇천 명 몇만 명 이제 데리고 있던 군부들이 있단 말이야. 그 군부들이 이제 또 여러 명이 있었어.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사단장님들이 무역회사를 하시는 거예요. 무역회사를 하신다거나 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신다거나 뭐 백종원 씨처럼 뭐 요식업을 하신다거나 그런 걸 해서 돈을 빨아. 그 다음 군인들을 쫙 뽑아. 돈 주면서 이제 매겨 살려주면서 그런 애들을 이제 데리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런 군부들이 이제 세고 셌던 거야 미얀마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먹고 살만하지 않으니까 저 사단장 밑에 들어가서 이제 총칼 들고 있으면 먹고 사는 거에 지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걸로 들어가는 거야 사람들이. 미얀마 국회에서 이제 정당이 존나 많이 싸우고 막 쿠데타 일어나고 이질을 할 때 군부들은 스탠스가 이거야. 관망하면서 도움 필요하세요? 대신 뭐 자리 좀 몇 개 주실 건가요? 그럼 도와드려야죠. 말만 하세요. 도와드릴게요. 요런 스탠스예요. 해결사야, 해결사. 팝콘 먹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이제 어떤 정치꾼들이 와가지고 사단장 형, 좀 도와줘봐. 이번에 심각해. 뭐 줄 건데? 이번에 이겨서 이제 정권 잡으면 이거 자리 줄게. 뭐 사업 요거 한 다음에 이것도 혜택 줄게. 그러면 근데 어떤 정치꾼은 그거보다 좀 더 좋은 거 준다던데. 그럼 이것도 줄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치 깡패 있죠 옛날에 우리나라 해방 직후에 그런 거야. 군부가 미얀마에서 당시에 내윈이라는 사람이 있어. 내윈. 이 양반이 군벌이었어요. 군부. 당시에 국군사령관이어서 국군사령관. 그리고 미얀마의 독립운동가이자 군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군벌이었는데 당시에 집권 여당이 이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해. 너 이번에 우리 도와주면은 권력이라던가 혜택 여러 가지 야무지게 줄 테니까 일단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윈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서 1958년 10월 버마 연방이 과도정부로 돌아섭니다. 내윈 아저씨를 중심으로 한 과도정부가 들어서니까 버마가 그냥 기가 막히게 안정되는 거야 막. 시위해? 야 쏴 죽여. 시위할 거야 이 새끼야? 집에 들어가. 너무 조용해지는 거야 사회가. 나라 꼴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안 시끄럽고 안정화되기 시작하고 조용해졌지만 조용해진 게 아닌 거죠. 겉으로 껍데기만 그런 거지 전혀 그런 게 아니었던 거지. 이 양반이 총칼 들이미니까 말을 못하는 거 사람들이. 안정이 겉으론 됐으나 안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총칼 들이미니까 주댕이 샷다 잠깐 내린 거야. 내윈이라는 아저씨가 당시에는 뭐 아니잖아요. 그냥 집권 여당을 도와줬을 뿐이지 이 양반이 뭐 해먹던 사람은 아니잖아. 이 양반이 1962년 4월 지멋대로 쿠데타를 일으켜요. 이 내윈 아저씨가.
그러더니 이제 지 맘에 안 들고 자기한테 토달고 개기거나 반대하잖아. 다 잡아주게요. 이 양반 때부터 이제 버마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실제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이 소수민족들을 다 조졌거든요. 다 잡아족쳤거든 진짜. 여기에 지지를 받는 거예요. 쿠데타로 정권을 쳐잡더니 소수민족들을 조져서 버마족들의 지지를 받아요 실제로. 그렇게 버마의 최초의 이제 군부 정권 버마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들어서는 겁니다. 자기 군대의 군부가 꽤 컸어요. 이 군부를 이용하려고 사업도 했어 막. 뭐 무역회사도 운영하고 은행도 만들고 소매점들 막 그 슈퍼마켓 프랜차이즈도 하고 해운회사도 막 직접 운영하던 사람이에요 저 양반. 이 양반이 군부를 했잖아. 이 양반 밑에 군대만 10만 명이 넘게 있었대요. 왕이야 왕 그냥 거의. 버마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에서 이 네윈 아저씨는 62년부터 88년까지 무려 7년을 해먹기 시작하죠. 앞서서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이 네윈 아저씨의 그 정책은 간결했습니다. 국가 이념이 뭐였냐면 요거예요. 영국이 미얀마 쪽을 먹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불교 조져, 버마족 조져, 그거에 정반대로 그냥 다 하는 거야 이 사람은요. 왜? 버마족의 지지를 받으려고. 지극히 버마족의 지지만 받으면 어차피 절대 다수니까. 어차피 50% 넘는 게 버마족이니까. 소수민족들은 다시 영국이 들어오기 전 버마족이 왕해 먹고 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솔직히 소수민족들 입장에서는 영국이 들어와서 식민지에 먹을 때가 가장 살기 좋았어요. 근데 이제 또 버마족만 등판을 하니까 이 사람들도 개털되기 시작하는 거지. 나라 꼴 어땠을까요? 버마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개털이지. 이거 되겠어 이거? 미얀마는 그 어느 때보다 빈곤해지고 부패해지고 국제적으로도 지지를 못 받습니다. 버마족 위주로만 지지율 빨아먹었다 그랬잖아. 그 네윈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갑자기 미얀마에 외국인 혐오가 유행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거든요. 특정 민족만 강조하고 개쩐다고 하면은 우리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의 문화라던가 저 새끼들의 어떤 마인드나 이런 거는 그냥 병신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원래. 버마족 민족주의를 하니까 중국인이고 인도인이고 백인이고 흑인이고 다 필요. 니네 나라로 꺼지라고 니네 나라. 버마족이 최고고 버마족의 문화가 짱인데 왜 니들이 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지고 설치고 댕기냐고. 경제가 안 좋고 빈곤한데 민족주의를 빨아제끼면 저지돼요. 내가 그래가지고 민족주의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야. 버마족 민족주의를 해야 되니까 외국인한테 지랄을 했다 그랬는데 당연히 소수민족들한테도 지랄을 했겠죠. 소수민족들을 굉장히 억압하고 버마족이 아니면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억압받으면 이 양반들이 이제 뭐 할까? 여러분들이 소수민족이면 어떨 것 같아요? 무장투쟁 하겠죠. 소수민족들이 이제 무장투쟁과 쿠데타와 분리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버마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여기가 거의 북한이었어 북한. 이게 버마 우체국 버마 인민우체국이야 이름이. 그리고 이게 버마 식당인데 여기도 이제 인민식당이야. 경찰도 인민의 경찰, 미용실은 인민의 자랑 미용실, 술공장은 인민양조공장, 빵집은 인민제과점. 이름을 다 인민으로 박아요 저 사람이. 어디가나 인민 다 붙어서. LG생활건강 아시죠? 그 치약이나 샴푸 만드는데 거기에 인민세면용품 공업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다 바꿔 이제. 민족주의 이런 걸 하고 또 사회주의 정책을 하면서 서방 쪽의 민주주의 같은 게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공산주의 같은 사회주의를 채택했던 이유는 이 사람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옳다고 본 게 아니에요. 사회주의를 해야 국민들한테 뿌리고 배급을 해야 그거에 의존하고 국민들이 이 아저씨한테 충성할 거 아닙니까? 지 헤쳐먹기 딱 좋아지는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짓을 한 거야. 무역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교육은 또 지 위주로만 하고 있지. 지 멋대로 막. 그러면 글로벌 경제시장 체제에서 무역을 소극적으로 한다고 사회주의가 됩니까 그게? 사업을 하거나 외국과의 교류를 해야 무역할 사람들도 늘어나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외국의 어떤 삶이라든가 외국의 어떤 지식들을 배워야 사람들이 무역도 하고 사업도 할 거 아니야. 그런 거는 다 못 배우게 하면서 또 사회주의만 배급만 하고 서양 것들은 못 들어오게 막고 이러니까 애초에 인력이 없는 거야 인력이 미얀마에. 그래서 미얀마의 GDP가 개박살나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이 양반이 나라 헤쳐먹었던 기간이 지금 62년도부터 88년이에요. 이 사이에 5번이나 어마무시하게 큰 시위가 일어납니다. 74년부터 77년까지. 저때 4년 연속으로 시위가 크게 일어나요. 근데 모두 다 성공적으로 다 진압합니다. 이거 명함만 좋은 거야 이 양반 명함. 독립운동 가면 뭐해 저지라는데. 독립운동가 중에서 나중에 나라가 생기면 헤쳐먹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임시정부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어디든 있는 거야 이게. 그 성역화가 무조건 되어 있다고 까야 될 거를 안 까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지? 어찌되었든 군부였잖아요. 지 밑에 이제 군사만 10만 명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총칼로 다 진압해요 저 시위를. 이 양반이 진짜 노답인 게 뭐냐면 갑자기 화폐 개혁을 합니다. 잘 들어야 돼 지금 잘 들어야 돼 다들. 정신 차려 정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가 지금 들은 게 맞나? 본인의 귀를 의심할 수 있어요. 자,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미얀마가 쌀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예요. 이 아저씨가 이제 사회주의 해가지고 뭐 인민의 미용실, 인민의 제과점 뭐 이딴 거 만들어서 이제 인민들한테 뿌리고 이질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계속 헤쳐먹을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이 쌀을 수출해서 돈을 벌어서 그거로 그 사회주의를 하려고 했어,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정한 거야, 이제. 쌀은 정부에만 팔아라. 개개인들끼리 교환하지 말고 정부에만 팔아라. 그럼 돈을 주겠다. 그리고 헐값에 국민들한테 저 쌀을 사고 비싸게 좀 수출을 한 다음에 그 돈으로 이제 국민들한테 생색내려고. 문제는 국민들이 여기다 뭐하러 팔아. 암시장 같은데 개인과 개인이 팔고 이제 그런 걸 해야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정부에다가 안 파는 거야,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래서 이 아저씨가 뭔 짓을 하냐면 멀쩡하게 잘 쓰던 지폐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새로 만든 지폐만 쓸 수 있다. 쌀을 정부에 팔면 그 돈을 줄 거니까 쌀을 정부에 빨리 팔아라, 이 말이야. 쌀을 정부에 안 팔면 새로운 화폐를 못 받으니까 쌀을 정부에만 팔게 하려고 이 짓을 한 거야, 이 사람이 지금. 그래서 폐지를 한 거야. 이 양반이 1985년에 75살이었어요. 75살 처먹었다는 생일 기념한다고 지폐를 새로 발행해. 쌀을 계속해서 정부에만 쏠리게 하고 이제 그러려고 했던 건지 새로운 지폐를 발행하더니 87년엔 또 폐지해 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87년이 대박이에요. 이 폐지하는 걸 사전 공고도 없이 합니다. 그래서 풀려있던 화폐들의 60에서 80%가 다 무효가 돼요. 뭔 말이야? 국민들이 들고 있던 100만 원 중에 60에서 80만 원이 그냥 똥 닦는 휴지됐다는 거야. 수백만 명의 미얀마 사람들의 저축할 돈이 공중으로 사라집니다. 이거 실화예요, 진짜. 이지라들이 1987년부터는 쌀 가격 폭등하고 생필품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랑 이제 교류도 안 하고 서방 세계 뭐 교육이나 이런 거 못 들어오게 막으니까 사회주의로 계속 정부가 보급만 하는 거에만 사람들이 의존하게 만들려고 경제는 경제대로 박살나고 생필품 부족하고 쌀 가격 폭등하고 1987년 12월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가 미얀마를 최빈 개도국으로 선정합니다. 나라꼴이 너무 개판이잖아요. 이제 8888 항쟁이 일어납니다. 자, 8888 항쟁이에요. 1988년 8월 8일에 일어나서 8888이야. 이때 아웅산 수치가 등판하는 겁니다. 아웅산의 딸이죠. 이 양반이 누구냐면은 영국인 남편이랑 결혼해서 영국에 살던 그냥 주부야, 주부. 근데 마침 자기 고향이 미얀마니까 볼 일이 있어서 들어왔는데 그 8888 항쟁이 일어나서 거기 참여를 한 거야. 내가 아웅산의 딸이라면서. 대체가 없잖아, 대안이. 당시에 미얀마에 대안이 뭐가 있어? 군부 아니면 썩은 정치꾼 말고 누가 있어? 근데 갑자기 아웅산의 딸이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미얀마 사람들 입장에서 저 사람이다. 아웅산의 딸인 아웅산 수치가 메인이 돼야 된다.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영국인 남편의 와이프였던 사람이 엄청나게 막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거야, 이제. 어찌되었든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 대안이 된 거예요. 엄청난 지지를 받기 시작하죠. 근데 이 8888 항쟁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3,000명 넘는 사람들이 최소 죽었을 거로 추정되는 게 8888 항쟁이에요. 하여튼 이때 이 내윈 이 사람 그 미얀마 버마 막 전 세계에서 욕먹고 유엔에서 제재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이때. 어쩔 수 없이 내윈의 군부가 이제 알겠다. 정 그러면 다당제를 논의하자. 요 얘기를 이제 논의가 시작됩니다. 근데 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요. 소마웅 이 양반이 내윈을 강제로 쳐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겠다면서 선거도 이제 민주주의식으로 이제 하겠다면서 쿠데타를 일으키긴 했으나 국민들의 신임을 또 얻으려고 저는 너무 내윈 저 양반이 이 양반이 너무 쓰레기라서 국가를 좀 멀쩡하게 만들어 보려고 국가를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선거도 여러분들 마음껏 자유롭게 국회의원 선거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게 다 보장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컨셉이었어요, 이 양반이. 근데 직후 선거에서 져요. 지 정당이. 아웅산 수치 같은 그 민주화 세력들 있잖아. 그 정당이 이기니까 지가 지자마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웅산 수치 여사를 가택연금 시킵니다. 아웅산 수치는 그냥 영국에서 주부였어. 영국인 남편이랑 영국 살다가 미얀마의 친척이고 가족이고 사니까 이제 볼 일 있어서 왔다가 8888 항쟁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갑자기 가쁜 가택연금이 시작된 거야, 지금. 이때가 1989년입니다. 이 양반 총선에서 졌댔죠, 그때. 그거 무효 처리합니다. 그리고 아웅산 수치도 가택연금 시작한 거예요. 이때 이름이 미얀마로 바뀌어요. 버마에서 미얀마로 이때 바뀐 거야, 이름이. 버마족만의 나라가 아니다. 나 소마웅은 이제 버마족만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미얀마, 이런 제대로 된 나라를 한번 세워보겠다. 화폐개혁 개 거지같이 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살기 힘들었냐? 저 인간하고 난 다르다.
1990년에 또 총선을 해요. 지가 무효 처리하더니 1년 만에 또 해. 지들이 지면 무효하고 포퓰리즘을 확 뿌려. 그 다음에 또 총선을 한번 실시해봐. 그 다음 이제 지들이 이기면은 민주주의를 내가 이룩했다. 뭐 이지를 하려고 이제. 저 1990년 총선 때 미얀마에서 정당 신고만 235개였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미얀마가 얼마나 이해관계가 다르고 민족들끼리도 통합이 안 되어 있고 얼마나 지금 자기 주장 센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근데 여기서 국민민주연맹이라고 해서 아웅산 수치가 이끌던 그 정당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웅산은 갑자기 이제 지가 정당을 만든 거야 이제. 이 아웅산 수치 정당이 447석 중에 392석으로 개쌉 압승을 해요. 이때 소마웅이 얘기를 해. 아웅산 수치한테. 너 원래 영국 살았었잖아. 갑자기 와가지고 피곤하게 그래. 그냥 너 다시 영국에 너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그렇다며. 가. 그러면 자유롭게 살게 해줄 테니까 가택연금도 안 할 테니까 그냥 가 빨리. 뭐해. 짜증나게 하지 말고 가 빨리. 근데 아웅산 수치가 거부를 해요. 그리고 나서 아웅산 수치가 91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아웅산 수치가 가택연금당에서 미얀마에서 남편이랑 아들내미들이 대신 가서 받아 저 상을. 자 어찌되었든 방금 전에 개합승했다는 그거 있죠? 또 무효 처리예요. 그걸 무효해. 447석 중에 392석으로 압승을 한 그 결과를 무효 처리합니다.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냐면 거의 북한이야. 미얀마 최고 지도자이시며 미얀마의 총리이시며 미얀마 국가평화발전 평의회의 의장이신 소마웅이야. 그 세 가지를 다 이제 딴쉐 이 양반한테 넘긴 거죠. 이 양반이 1992년에서 2011년까지 해먹습니다. 이 양반 지금도 살아있어요. 미얀마는 2011년까지도 군부가 해먹고 있던 거예요. 지금까지 미얀마가 해방 이후에 독립 이후의 상황을 지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 얘기하는 게 2011년까지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군부가 해먹은 겁니까? 이 양반은 그래도 미얀마를 정상국가로 만들려고 별짓거리 다 있어요. 물론 지가 헤쳐먹는 것만 보장된다면. 아세안 아시죠? 아세안. 이거 그 동남아 국가들 정치경제 공동체 있잖아요. 여기에도 97년도에 이 양반이 가입 확정도 받고 다른 소수민족 반군들하고 평화협상도 이 사람 때부터 시작하고 물론 뒤로는 이제 또 조지기도 했지만 이런 걸 그래도 막 했어. 이 양반이 나름.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해요. 근데 미얀마에 2007년에 또 큰 시위가 있었어요. 2007년에. 샤프란 혁명. 당시에 이제 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그랬었어. 딴쉐 이 아저씨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1950년부터 지금 2000년대 올 때까지 미얀마에 돈이 있는 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모로 이제 군부에 대한 저항, 동시에 이제 군부가 또 정치도 못한다고 하는 거 이런 게 결합해서 이제 저런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때 선을 넘어 군부가. 불교 스님들 승려들이 시위에 참여를 하는데 스님들을 조지는 거야 이제. 종교관 들면 그거 머리 아파지죠. 아웅산 수치든 딴쉐든 간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지지 기반이 버마족이라는 거예요. 버마족만 해. 그리고 버마족만 많이 믿는 불교 그리고 승려 이런 지지 기반이란 말이야. 미얀마의 정치판은 지지 기반이 좀 버마족이랑 불교 그리고 좀 이런 소수민족 이렇게 좀 구분되는 게 있는 거죠.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이런 시위가 크게 일어나고 아직도 군부에 저항하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게 이때가 2007, 8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아웅산 수치가 정말로 국가를 사랑하는 건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가 1995년에 국제사회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가택연금에서 잠시 풀리거든요. 근데 이때 영국에 살던 남편이 암에 걸려 있었어요. 몇 년 뒤에 죽어요. 남편이 99년에 죽어. 근데 안 가요. 나가면 못 들어오게 막을 수가 있잖아. 어거지로 끌고 와서 보낼 수는 없단 말이야. 영국이 안 받아주니까 그 비행기를. 그러니까 보낼 수는 없는데 지 스스로 간 걸 못 들어오게 막을 수는 있잖아요. 미얀마 군부가 안 가요. 그래서 아웅산 수치가 자기 남편 죽는 거 관짝도 못 봐. 장례식도 못 갔어 이 양반이. 근데 일이 있었습니다. 2008년에 사이클론 나르기스라는 태풍이 있었어요. 이때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